어느 사학자가 이 문제에 총대를 맬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단 고기를 프로그램으로 이미 만들겠다고 선언한 역사 스페셜 팀에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고려도 대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책들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단고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단고기의 주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륙고려 환상설에 대해서 5가지 오류를 지적했었습니다. 대부분 이 5가지 오류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고작 그 오류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예컨대 송나라의 수도에서 고려의 국경선까지 3,800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3,800리에 조금씩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트집을 잡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고려의 국경이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으나 만주의 고려의 국경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다. 이게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대륙 고려설은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고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고려의 국경이 초기에는 다른 곳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고려의 국경이 고정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고려사 지리지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고려의 국경이 만주 일대에 있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대륙 고려설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 자료도 없고요. 대륙 고려가 있었다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논리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대륙 고려설을 주장을 하려면 고려사나 요나라의 기록 그리고 송나라의 기록을 뒤집을 만한 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고려사나 요나라의 기록이나 송나라의 기록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주장했던 그 오류들을 하나도 파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얘기들만 쭉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부에서 검사가 당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다가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검사의 그 주장, 공소장에 있는 그 주장을 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거 자료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계속 나는 착한 사람이고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만 자꾸 100장, 200장씩 넣는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단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륙 고려설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6번째 오류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역사 카페나 역사 관심 동아리 수준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그나마 유명한 역사학자들에게 이런 논리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왜 무시를 받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삼국사기에는 총 수도를 비정하는 일식 기록이 6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30개, 고구려의 11개, 백제는 26개. 자, 이 일식 기록을 컴퓨터 천문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고구려는 바이칼 호수 아래쪽, 그 다음에 백제는 북경에서 산동반도 위쪽, 그 다음에 초중기 신라는 중국 안후이성이라고 하죠. 안후이성. 그 다음에 후대의 신라는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과학적인 기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보셨습니까? 삼국시대에 대륙에서 신라의 일식 기록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저도 신라의 정치 세력이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 의혹을 제시했던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신라의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신라의 영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 일개 개인이 국경선을 지정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그 영토의 지도를 퍼뜨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장이 넘게 지금 뿌려진 이 책 보고 대형 지도에 보시면 이 역사 유튜버는 본인이 분명히 스스로 삼국 시대에는 그 신라가 그 대륙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통일 신라 이후에는 한반도에 일식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대륙에는 신라가 없어지고 한반도에서 이제 신라가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후대의 신라는 한반도에서 나타납니다. 이 과학적인 기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의 논문을 보면 800년대 이후에 한반도에 일식 기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륙에는 신라가 없는 거고요. 한반도에 통일 신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고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는 통일신라가 멸망을 하고 그 위에 고려가 다시 생겨난 건데 다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라가 다시 부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후삼국도 다 대륙이고 고려는 산동반도 여기 난징 여기 양자가 있는 쪽 고려시대 한반도는 당연히 고려시대죠. 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밀리잖아요. 책보고 채널의 영상들은 1차 사료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지도들과 구글 지도와 유물 유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일식 기록은 한반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대륙에 신라가 존재하고 그 대륙 신라를 고려가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륙사가 아니니까 국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들은 일뽕이나 중뽕에 빠져가지고 식민 반도사관으로 오염된 해석이나 하고 자빠졌고 대중들이 그렇게 지금 수준이 얼마나 높고 똑똑한데 아직까지 속이고 말이야 멍청한 소리하고 자빠졌고 자료를 보내줘도 쳐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자들 여러분 똑바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뀌어야 될 때다. 대중이 똑똑해지고 대중이 현명해지면 그들은 바뀐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방송 책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거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가지고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초보자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칼을 꺼냈습니다. 부장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근데 상대방이 전문가라면 그 자신이 꺼낸 그 칼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경우란 말이죠. 야, 숨 쉬어, 숨. 분명히 본인들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의 그 일식 기록을 제시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이 과학적인 기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한반도에 일식 기록이 관측되고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800년도 이후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전문가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초보자가 자꾸 그 시신을 만지작거리고 확인한다고 이게 건드리고 한다면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전문가가 대륙 고려설은 판타지 소설이고 그 이론은 죽은 거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 더 이상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륙에 있는 지명들만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논리적인 얘기 하나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논리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당태종을 끝까지 쫓아갔는데 이 우물에 당태종이 숨어서 목숨을 건진 곳입니다. 지금은 목룡보탑이라고 탑을 기념해서 세워두었습니다. 이 목룡보탑의 유적을 바닥을 까서 보니 우물터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치입니다. 고구려의 성이 있으면 우리 고구려의 최대 강토는 영토는 어디까지 그려져야 됩니까?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륙 고려설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던데 종교를 믿고 싶으시면 일요일날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고요. 아니면 절에 나가십시오. 이런 데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고려도 대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책들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단고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단고기의 주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 제가 지금껏 코인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나 다단계 사기를 당했던 사람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귀는 얇은데 고집은 세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거나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도 설득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설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설명회에다가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들어보라고 특정 채널에 링크를 걸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쯤 하기로 하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일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역사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자주 업로드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틈틈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검증된 전문가의 영상들을 시청하기를 권유드리고요.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